그 퇴사 사유서 받을 때 개인 사유 이렇게 내자 적는 놈이 하나 있었거든. 진짜 죽이고 싶었어. 진짜. 뭐 사실은 뭐 난리 났었지만 퇴사할 때 개인 사유 이렇게 딱 적으면 진짜 그거는 와 큰일 나는 짓이다. 그래서 결국 지손해야. 막 골탕 먹이고 싶거든. 뭐 안 주고 싶고 막 월급 어떻게든 조금 주고 싶고 나중에 주고 싶고 퇴직금도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든 늦게 주려고 하고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퇴사를 잘해야 돼. 근데 막 퇴사 잘하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도움이 되고 싶고 미안하고 그러는데 퇴사 사유 개인 사정 진짜 큰일 난다. 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잠깐 제 소식을 전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본인의 커리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가 기업의 채용을 돕는 컨설턴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커리어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루션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개인분들, 일반 후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언제든 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서 찾아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퇴사 잘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을 때가 퇴사할 때입니다. 뭐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회사를 떠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퇴사를 하려는데, 이직을 하려는데 이런저런 게 어렵다, 뭐 이게 좀 궁금하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나마 아름답고 우아하게 퇴사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욱해서 퇴사하지 말기입니다. 사실 이건 비교적 경력이 짧은 주니어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일인데, 순간 빡쳐서 씩씩거리면서 퇴사해버리겠다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욱해서 퇴사하는 경우를 보면 퇴사한다고 하는 사람도 퇴사하는 논리도 없고 이유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부장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겠습니다 하러 가시죠, 사직서를 쓰거나 막상 퇴사 사유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 이유가 너무 짜치고 마이너해서 말하는 본인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열받은 이유보다는 정말 예전에 섭섭했던 소소한 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듣고 있는 상급자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으로 업처구니가 없어집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끄집어내서 나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니까 있었던 정도 뚝뚝 떨어지고 괘씸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퇴사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회유보다는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욱해서 저지르지 마시고요. 욱했을 때는 아무런 결정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한동안 여러 사람 만나셔서 하소연하시고 그냥 풀어내세요. 욱해서 퇴사하는 케이스가 제일 이래저래 손해가 큽니다. 자, 두 번째,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퇴사하기로 결심했다면 퇴사하는 이유를 지금이 엿 같아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 앞으로의 목표를 알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퇴사를 결심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대본을 짜서 퇴사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상급자나 회사는 정말 내보내고 싶은 직원이 아니라면, 누군가 퇴사한다고 하고 회사를 떠난다고 하면 너무나 아쉽고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직원을 회유하고 싶어 해요. 또 직원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잡을 수 없겠죠. 정리해보면 지금 못 해먹겠는 이유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퇴사가 순조롭고 괘씸한 놈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별 중에 가장 아픈 이별은 급작스러운 이별입니다. 당장 나가야 하는 상황은 피하세요. 회사에서 당장 나가버려 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인수인계하겠습니다. 혹 후임자 선정하고 채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4주가 넘게 되더라도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4주가 지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느낌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세련됐죠? 물론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늘 문제인데, 이왕 이직하실 거라면 회사에도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퇴사 노티스 이후에 회사가 원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잠수를 타거나 전화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상황을 메일로 차분히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찾아가서 대면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요 좀 부담이 돼요. 가서 또 이야기하려니까. 물론 법대로 하면요 그냥 잠수 타버리고 무단으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아주 막 큰 문제는 일어나진 않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심장 두근두근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요. 무슨 전화가 오면 좀 불안하게 됩니다. 괜히 뭐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급여 받기 전이면 급여 못 받을까, 퇴직금 받기 전이면 퇴직금 줄어들까, 이런 걱정하게 되고요. 괜히 마치 내가 뭘 잘못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한 이메일, 그 다음에 해결 안 됐다면 직접 가셔서 담당자하고 꼭 상급자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퇴사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회사 생활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퇴사 상황에서도 직장 동료나 상사분들께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거짓 없이 이야기하라, 이 부분입니다. 애써 뭘 숨기거나 거짓말하게 되면 그 일은 뭐든 어떻게든 결국엔 꼬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함께 하던 동료가 퇴사한다고 하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에 퇴사한다고 하는 사람 괜히 미워지고 까칠해집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잘 지냈든 아니든 간에 마음이 안 좋은 상대에게 괜히 거짓말까지 해서 더 안 좋은 감정과 더 안 좋은 상황을 스스로 마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좀 쓴소리 듣고요, 바보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듣더라도 솔직해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뭐 늘 많이 했던 소리지만 퇴사는 늘 어렵고요, 후회가 따릅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정말 퇴사를 해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그만둘 이유 한두 가지 때문에 계속 다녀야 할 이유 10가지를 놓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초심을 잃고 내가 변한 걸 회사 탓,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되짚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퇴사는 늘 어렵습니다. 잘못 퇴사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퇴사를 해야겠다면 그 순간에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의사표현을 하시고요. 그간 함께 해준 분들 걱정 안 하시도록 퇴사 이후의 목표와 계획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간 월급 주고 나 성장시켜준 회사에 마지막까지 성실한 모습 남기고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퇴사 잘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